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MCP 샘플링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서버가 자체적으로 언어 모델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. 그렇죠. 뭔가 생성하거나 분석해야 할 때요. 네, 근데 이걸 서버가 다 하려면 비용이나 확장성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MCP 샘플링이 좀 흥미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그 기술 문서랑 가이드들 보면서요. 오늘은 MCP, 그러니까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의 샘플링 기능, 이게 정확히 뭔지, 또 왜 중요한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특히 그 서버랑 클라이언트 상호작용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면 재미있을 겁니다. 맞아요. 효율적인 AI 시스템 설계,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특히 좀 유용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. 네, MCP 자체는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간의 소통 규약인데 오늘 다룰 샘플링은 그중에서도 좀 독특해요.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언어 모델 능력을 이렇게 역으로 활용하는 방식이거든요. 아, 역으로요? 보통은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뭘 달라고 요청하는데 그렇죠.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샘플링은 서버가 클라이언트 모델을 호출하는 뭐랄까 역방향 혹은 양방향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. 신기하네요.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요청한다. 그럼 간단히 말하면 서버가 하던 LLM 작업, 뭐 텍스트 요약이나 그런 거를 클라이언트한테 이것 좀 해줘 하고 넘기는 거군요. 네, 기본 개념은 딱 그거예요. 서버가 직접 하는 대신에 클라이언트 쪽 LLM한테 위임하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기존의 그냥 요청 응답 모델이랑은 다르다는 거예요.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그 특정 능력을 부르는 거니까 훨씬 유연한 양방향 소통이 되는 거죠. 왜 근데 굳이 이런 역방향 구조가 필요했을까요? 자료들 보니까 기존 방식의 문제점을 딱 짚던데요. 서버가 LLM 추론을 직접 다 하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비용도 많이 들고 사용자 확 늘면 감당이 어렵다. 뭐 이런 얘기죠. 네, 정확합니다. MCP 샘플링은 바로 그 문제들 때문에 나온 거예요. 첫 번째가 확장성. 이게 확 좋아져요. 확장성. 네. 계산 많이 필요한 그 추론 작업을 클라이언트한테 넘기니까 서버는 훨씬 가벼워지죠. 더 많은 동시 요청을 처리할 수 있게 되고요. 각 클라이언트가 자기 LLM 부하를 자기가 처리하는 셈이니까요. 아, 그렇죠. 약간 서버가 일일이 다 안 하고 클라이언트들한테 이렇게 숙제 내주듯이 나눠서 처리하게 하는 느낌이네요. 네, 뭐 그런 비유도 가능하겠네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비용 효율성. 그 LLM API 비용이나 계산 자원 부담이 클라이언트 쪽으로 가거든요. 아하. 그러니까 서버 운영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. 이게 단순히 비용 좀 아끼는 걸 넘어서 어쩌면 서버의 그 핵심 비용 구조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. 그렇군요.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또 유연성도 생기겠네요. 뭐 GPT-4.5를 쓰든 오픈소스 모델을 쓰든 자기가 원래 쓰던 거나 선호하는 LLM을 그냥 쓸 수 있으니까요. 맞아요. 그 점도 중요하죠. 근데 잠깐만요. 서버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가 뭘 쓸지 모르니까 결과물의 어떤 일관성이나 품질 관리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요? 혹시 자료에 그런 얘기도 있었나요? 아, 좋은 지적이신데요. 자료에서는 주로 그 기술적인 구현이랑 장점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. 그래서 말씀하신 그 품질 관리 부분은 실제 적용할 때 당연히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겁니다. 그렇겠죠. 서버가 뭐 이런 모델 써달라고 제안은 할 수 있겠지만 최종 실행은 클라이언트가 하는 거니까요. 이건 뭐랄까 서로 믿거나 아니면 별도의 검증 정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. 네네. 그리고 마지막 장점으로는 병목 현상 방지. 사용자가 막 몰려서 동시에 LLM 생성 요청해도 서버가 뻗어버리는 걸 막아주죠. 각자 환경에서 처리하니까요. 장점들이 확실히 매력적이네요.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, 그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이 역방향 요청을 어떻게 주고받는지 과정을 좀 따라가 볼까요? 네. 서버 쪽에서는요. 어떤 함수를 실행하다가 여기서 LLM 도움이 필요하겠다 싶으면 ctx.sample이라는 함수를 불러요. ctx.sample. 네. 이걸 부르면 서버가 직접 LLM을 돌리는 대신에 이 요청을 샘플링 요청이라는 어떤 특별한 메시지로 만들어서 클라이언트한테 보내는 거죠. 아, 그럼 클라이언트는 그걸 받아서 처리하고요. 그렇죠. 클라이언트는 미리 정의된 샘플링 핸들러라는 함수가 있어서 그 요청을 받아요. 이 핸들러가 이제 클라이언트 환경에 있는 LLM, 뭐 API든 로컬 모델이든 그걸 써서 요청받은 작업을 수행하고 결과를 다시 서버로 보내주는 거죠. 서버는 그 결과를 받아서 멈췄던 작업을 다시 이어서 하는 거고요.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비동기적으로 처리된다는 거예요. 아, 비동기.
그럼 서버가 기다리는 동안 다른 일도 할 수 있겠네요. 네, 맞아요. 서버가 결과 기다리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비효율적이잖아요. 근데 이건 비동기니까 기다리는 동안 다른 요청도 처리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거죠. 이 CTX.샘플링 샘플링 호출을 가능하게 하는 컨텍스트 객체 얘기도 있었죠. 개발자 입장에서는 함수 파라미터에 그냥 타입 힌트, ctx.context 이렇게만 쓰면 프레임워크가 알아서 넣어주니까 편하겠네요. 네, 그 패스트 MCP 프레임워크가 그걸 지원하죠. 이 컨텍스트 객체가 샘플링 말고도 뭐 로깅이나 업데이트 전송 같은 다른 유용한 기능도 같이 제공하고요. 그렇군요. 결국 이걸 다 종합해 보면 MCP 샘플링이라는 건 서버의 어떤 딱 정해진 로직이랑 클라이언트 LMM의 그런 동적인 생성 능력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. 이걸로 분산 AI 컴퓨팅이 진짜 가능해지는 거고요. 서버는 무거운 출원 부담 없이도 AI의 힘을 빌릴 수 있게 되는 거죠. 네, 오늘 저희가 MCP 샘플링이 서버 작업을 클라이언트 LLM에게 넘겨서 확장성, 비용 효율성, 유연성을 크게 높이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. 그렇죠. 서버 로직과 언어 모델 능력을 아주 영리하게 분리하고 또 분산시키는 방식이죠. 네. 특히 요즘 AI 애플리케이션 설계하거나 그 구조를 좀 이해하고 싶은 분들께는 이 계산 부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를 주는 것 같습니다. 네. 자료에서는 뭐 구체적인 사용 사례나 아니면 에러 처리 같은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더 탐구할 거리로 남겨두고 있긴 합니다. 아, 그렇죠. 그래서 여기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분산된 지능 구조가 단순히 텍스트 생성 같은 걸 넘어서 사용자 경험이나 앱 아키텍처 자체를 어떻게 좀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거죠. 흥미로운 질문인데요. 네, 서버가 클라이언트 AI 능력을 활용할 때 우리가 아직 생각 못한 어떤 창의적인 상호작용이나 활용 방법은 또 뭐가 있을지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